하나, 둘, 셋.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데? 불편하시다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져도 괜찮다.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반드시 출산율 반등을 이루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반등의 키를 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기적이다. 책임감이 없다.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족을 욕망조차 하지 않는 걸까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가서 겪었던 일들이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어가지고 노동조합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은 백수고 지금은 잠시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에듀테크 쪽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혁신당 선임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존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보수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고요. 우파적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이 있는 미래를 막연하게나마 상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OX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아이라는 생명체 너무 귀여우니까 나에게 아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연애를 하고 아이를 가지는 그러한 감정들까지도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세상 뭐가 좋다고 이 기후 위기와 이런 각종 불평등과 아이가 살아갈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이는 낳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제 아기가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아기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게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 이렇구나. 아까 뭐 좋은 경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가정이 좀 기구합니다. 오한이 좀 많았어요. 늘 아쉬웠던 것은 조금 더 화목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은 아빠로서 이 사랑을 충분히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려면 물질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내 마음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겠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이 생각은 또 갖고 계신 게 참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네요. 일단 안 낮춰주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두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면 아이를 안 가질 것이다. OX. 하나, 둘, 셋. 네네. 안 가질 것이다. 가질 것이다. 제 기준이 좀 명확한데 늙을 때까지 가난한 게 그냥 확정이면은 낫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가난하면 애 낳으면 안 된다는 말을 정말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 개인에게 부모 개인에게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하려면 뭐 학원을 보내야 될 거고 제가 계속 가난하다면 그리고 지금 제도든 국가의 상황이든이 변하지 않는다면 안 나을 것 같습니다. 경제력이 없었을 때 얼마나 쉽게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는가를 이제 살면서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 아이가 겪어야 된다면 아이도 괴롭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저도 너무 괴로울 것 같은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제 계획적으로 가지지는 않겠다는 거죠. 내가 당장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는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 욕구 이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다음 단계에 뭐 이성을 만나서 뭐 결혼을 해서 뭐 출산을 한다거나 아이를 양육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가난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잖아요. 재정적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정서적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 가난은 저희가 살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서적 가난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
인 것 같긴 해요. 정서적 가난이라는 것이 되물림된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서적 가난이라고 보거든요. 엄마가 할머니를 꽤 오랫동안 집에서 모셨었는데 엄마가 저를 씻기면서 항상 아유 뭐 좋겠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드는 상황이면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본인이 가난하다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청년들은 지금 어떤 경제적 위치에 서 있을까요? 내 연봉은 얼마다. 기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어디든 적응을 잘했고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 어디서 올까요? 자신감이요? 네. 제 내면에서 오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느껴서 오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고액인 것 같지만 저는 그만두라면 당장 그만둬야 되고 다시 구할 수 있을지 이 영역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백수인데 대구에 일자리도 없는 것도 하나 있고 제가 지금 서울로 상경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지역에서 일단 시민단체든 그냥 보통 사기업이든 그렇게 질 좋은 일자리가 일단 없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급여가 없이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도 적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가 좀 어렵죠. 가장 많이 버는 청년도, 가장 적게 버는 청년도 미래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겠다. 결혼을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주겠다.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봐주겠다. 청년들은 이런 정책들, 나를 위한 정책으로 느껴질까요? 지금 어떤 정책들이 나의 습관, 나의 행동, 나의 마음, 뭐 태도 이런 것들을 존중하느냐,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존중하느냐. 어쨌든 국가가 원하는 인구 정책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게 저는 느껴져서 와닿지도 않고 그냥 너네가 지금 있는 이 지옥고 같은 생활에서 버텨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지원해줄게라고 느껴져요. 어쨌든 지금 있는 문제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 너네가 2단계까지 어떻게든 와. 결혼부터 시켜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주택을 해주겠다? 우리나라에 이런 결혼 문화가 사라졌다면 좋았겠죠. 집이 갖추어져야지만 결혼을 하는 문화가. 근데 안타깝게도 결국 사라지지가 않았고 일단 결혼을 해서 살 집이 없는데 그러면 뭐 임신부터 하고 결혼하라는 건가요? 1억을 주면 아이를 낳을 거냐라는 이야기가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게 국민들을 정말 1억 나오면 아이 낳을 정도로 수준이 낮다라고 차라리 그 돈으로 진짜 보육시설을 잘 짓거나 임대주택을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처럼 경기도에 잘 만들어 주거나 1억 줬는데 만약에 아이 낳고 비트코인에서 날리면은 어떻게 할 거고 빚 천조 시대에 대출 이자 갚거나 아니면 아파트 청약해서 이자 갚거나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는 그냥 생명 유지 같은 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키우는 입장에서 편의성과 어떤 용도로서만 자꾸 접근을 하는데 아이들이 당장 태어나서 행복하지 않을 걸 뻔히 아는데 부모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낳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연애도 요즘 잘 안 한대요. 전 처음에 그 통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20대 애들이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이 하는 건 진짜 연애가 인생의 최소한 3분의 1은 차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저와 제주에. 연애를 왜 안 해? 근데- 연애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근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통계가 안 믿겨.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한국에서는 이것이 출산의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7명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 60% 이상은 연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 한국의 청년들은 사랑조차 포기하게 된 걸까요? 뜨거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페미니즘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하나, 둘, 셋. O가 이쪽으로, 그다음에 X는 이쪽으로.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성평등을 위한 어떤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이 저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없죠. 너무 공격적으로 성평등을 주장하며 공격적인 그런 행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페미니즘이 왜 저출산의 원인이냐? 저는 이걸 학교에서도 직접 겪었어요. 그 페미 동아리 안 하는 애들은 무슨 역적 취급을 한다거나 비결혼 비출산 선언을 안 하면 뭐 흉자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을 한다거나 남혐에 대한 걸 굉장히 조장을 많이 했어요. 그걸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그럼 점점 이게 성대결이 부추겨지는데 아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애를 낳는데 연애부터 하는 게 손해 같고 위험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출산을 하겠어요? 저희 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유행이 번지는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게 페미니즘은 아니잖아요. 페미니즘의 일반화가 지금 된 거죠. 사실 운동이 되게 거셌었고 표현이 되게 과격했었고 모든 일이 과도기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저는 되게 소수의 인원이 있던 동아리예요. 4명이 있던 동아리인데 그중에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동생이 뒤돌려차기로 남자친구한테 맞아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저 뒤돌려차기가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우리 국책연구기관 그 저출생에 대해서 왜 일어나냐에 대해서 결론 링이 뭐냐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서 그렇다. 그리고 여성이 돈을 벌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사회 진출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았을 때 가족관을 상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관에서 여성들은 양육과 돌봄을 담당해야 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고, 그러면 이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 준다든지 하는 형태를 이야기해야 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페미니즘의 주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페미니즘이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가족상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강해요. 페미니즘 전체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는 동의해요. 가부장제 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입장에서도 가부장제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부장제에서 피해가 큰 여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가 끝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남자들에 대한 것도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 주셨으면 해요. 이 가부장제라고 남자들도 그다지 원하지 않아요. 다 알지 않나요? 여기 그런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그걸 네. 부정할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부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 궁금이 원래 없는 캐릭터예요?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우자나 혹은 이제 예비 배우자 혹시 같이 파트너를 두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여자친구가 예비 배우자고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다.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여자친구 사귀기 전부터 그 아이를 낳고 얘랑 이제 같이 성장한다라는 걸 늘 상상했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가? 되게 좋은 남성상이네. 인간상 아니 책임감 있는 그런 연애를 요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외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결정사들이, 결혼 정보 회사들이 지금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회가 일단 낭만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사람들이. 일단 내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 마음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나? 낭만이 사라진 거는 결혼정보회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행위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평생 같이 산다는 약속이 아니라 거래 관계가 된 거죠. 완전 공감하고, 사람의 마음이 되게 깜깜해졌다고 해야 되나? 어린 아이들도 너는 뭐 LH에 살고 너는 뭘 하고 너는 왜 방학 때 여행 안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그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너무 인기 많은 채널들에서 되게 예쁜 여성분들, 잘생긴 남성분들, 막 돈 많고 막 무슨 직업,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애하고 뭐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뭐라고 해야, 허탈감? 열등감? 그렇죠.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로아티아인가 어떤 나라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인권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가 이거를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뭐 헌법 소원할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준대요.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모두 사랑받을 권리를 타고났다. 여기 사랑받을 거리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주거를 제공받을 권리 등등등이겠죠. 저는 사랑이란 단어에 사회적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하려고 해도 주방도 분리가 안 된 공간에서 서로 살을 부대껴가면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그것이 사랑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이며, 물론 사랑이라는 건 늘 존재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조건이 반드시 붙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이 공간에서 출산이 늘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OECD 1위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공부량이 OECD 국가 중에 1위고 자살률도 1위고 그다음에 영유아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도 1위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서 벽을 보고 컵라면에 가까운 음식들이랑 소주를 마시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우울감을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두 가족을 꾸려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지만 청년들은 현 사회가 사랑조차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은 없어져도 괜찮다. OX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사실 제 생각은 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되게 시니컬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죽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게. 대한민국 없어지면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죽음은 이제 외국 가서 죽을 거라서. 저는 중립으로 들었습니다. 국가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정말 국민이 유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 이건 저출산에 더해서 지금 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됐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너무 섭섭해요. 우리나라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하고 슬퍼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 가지는 망할 것 같다라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은 뭐 붕괴, 뭐 경제 위기 다양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순이 계속 이어지면은 뭐 예를 들면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국민의 그 화가 이만큼 치달았다고 생각해요. 발언을 할 때 나는 내 나라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뒷배경과 그런 전제 조건들이 얼마나 이 사회가 암울한가. 기대는 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좋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정치권이 우리를 설득할 만한 대안을 내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냥 저는 사랑하는 짝꿍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언젠간 올 그날을 위해 계속 사랑하고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오늘 다들 확인했지만 각자의 상처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 상처를 다음 세대 혹은 내 친구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공에 대한 의지, 내 사회가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뭐 말하자면 인류애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인류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매도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런 모해가 좀 불식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인류를 사랑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자.